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생산성이 주식에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이 생산성을 증명하는 것은 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때 뭐 해야 돼? 어닝 쇼크 때 뭐 해야 되냐? 기업들은 이 이익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1번 배당, 2번 유보금이 보유금, 세 번째 뭐요? 재투자라는 거지. 배당은 당장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면 배당률이 올라가죠. 배당률이 올라가면서 인해서 생산성을 잡아주는 거야. 배당률이 생산성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주가도 높아지는 거죠. 주식의 생산성을 높여준 결과로 오는 거야. 배당률은 결과예요. 뭐가 원인, 생산성을 높인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면 이게 그 생산성의 결과라고. 이것도 생산성의 결과야.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이 생산성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배당이 생산성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생산성 이미 결정 났지만 주주총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산성에 조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 이 주주총회의 생산성 결정을 뭘로 하는 거야? 계속 병신같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드니까 배당률이 절대 높아지지 않는 거라고. 왜? 안 높여도 줄 서 있거든. 근데 굳이 높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률이 중요하다. 근데 이 배당률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난다. 배당만 다 주면 되냐? 왜 유보금이 필요하고 재투자가 필요하냐?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서프라이즈가 계속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기서 판단해줘야 된다. 근데 뭐만 해요? 경영권 다툼만 한다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병신 같은 작가들이 배당률을 높일까 말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 갈등을 하고 싸움을 붙이려면 뭐가 가장 멋있어요? 경영권 전쟁이 재밌잖아.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배당률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재용이 구속됐나 안 됐나는 관심이 많은데 삼성전자에서 나에게 주는 배당률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결과인데 첫 번째 배당에다 다 쏟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계속될 것 같다라면 뭐예요?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가 이번 한 번인 것 같아. 근데 다음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유보금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다 투자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투자할까 안 할 수 있으니 야 우리 요번에 서프라이즈 난 거 가지고는 이렇게 배분을 하자라는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계속 배당률 낮고 회사에는 유보금만 쌓이는 거야. 그럼 어닝 쇼크가 났어. 주가가 빠질 거란 말이야. 왜? 배당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배당을 높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겐 유보금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해? 경영권 박탈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유보금은 누구 거야? 주주 거야. 근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겠대. 왜? 겁나 많이 벌거든. 배가 너무 아파 죽겠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 그러면 누가 좋아해? 이 바보들이 좋아합니다. 야, 삼성이 나한테는 배당률 안 주더니 세금 때려 맞았네. 그러고 좋아하면은 얘는 뭐예요? 바보고요. 코스피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모든 주식의 시가 총액이라고. 오늘 2450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왜 모르는 거죠. 2450의 뜻은 1980년의 주가를 100으로 보고 현재의 주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주식의 총액을 말하는 거죠. 1980년의 주가의 몇 배라는 뜻이에요? 24배. 근데 이거 맞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기업들이 24배나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해봐야지. 그때 있던 회사들은 다 없어졌죠.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IMF와 금융 위기가 있었어. 죽을 회사도 죽고 살 회사도 살았어. 다시 생긴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시 생긴 회사들이 대부분이 주식에 오버스펙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거의 박스권일 거예요. 우리가 2000을 넘어서 3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그러면 코스피를 왜 얘기를 해주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이 정말 나아졌는가를 이 코스피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접 투자하던 게 직접 투자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예적금에 있어야 될 돈들이 다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게 넘쳐서 코인 쪽도 간 거죠. 우리나라의 기업 생산성이 주식의 배당을 높여줄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원인이 첫 번째는 국민들이 다 예금을 때려먹지 않고 투자처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뭐랑 똑같냐?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예금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 아빠를 찾아서 뭐 하는 거야? 고아처럼 헤매고 있다. 그게 지금의 주식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국민연금입니다. 1980년대에 주가가 100일 때 8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50일 때는 약 1900 정도죠. 우리나라 기업을 다 팔면은 1900조가 나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여기다 꼬라박은 돈이 꼬라박은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한 금액이 21조를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지.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다가 할까요? 1위기업. 그래서 대부분의 1위기업 보통 8%에서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뭐는 없어? 경영권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개호구. 누구 돈을 가지고? 국민의 돈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문제다. 국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호구 짓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가 절정이냐? 58년 개띠소부터 71년까지가 요 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입이 됐죠. 여기서는 죽어나갑니다. 유출이 돼요. 여기는 유입이 되는데 유출이 되고 있는데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유보금이 생기는 거야. 얘를 투자라는 이름으로 주식에 넣는 거야. 뭐가 없는 주식? 배당이 없는. 상당히 낮은, 거의 없다시피 한 주식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이 주식에서 이거 빼야 되죠. 근데 인생에서 바이 하는 게 쉬워요? 셀 하는 게 쉬워요?
파괴하는 게 쉽죠. 세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다고. 이걸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 시가총액의 121조를 받아주실 거냐? 이거 환금이라고 한다고. 이 환금이 되겠냐? 이건 뭐랑 똑같아? 사이버머니라고. 찾으려고 할 때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왜 부동산에 다 실패하는지 아세요? 들어갈 땐 쉽지. 나올 때 힘들다고 누구한테 파냐고. 이 황금하는 전략을 뭐라 그래요? 엑시트라고 하는 거야. 이 엑시트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예술입니다. 이걸 모르면 파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바이는 30년 전에 했죠? 30년 후에 한다고. 이때 샀던 사람이 이때까지 남아있냐고. 얘도 은퇴해야지. 이때 세운 계획이 이때 실현이 될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위험한데 우리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초년 인식을 못하고 있죠.